자기 친아들을 버렸다가 그 아들을 이번엔 사위로 맞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데려다 키운 가짜 딸이랑요. 그 가증스러운 계획이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소름 그 자체가 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는 아주 작은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빗발치듯 적혀있는 숫자들. 오장미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강백호를 찾아갑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긴장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자신의 삶 전체가 뒤집힐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백호 씨, 이 사진이 원평 사진관이라는 곳에서 찍힌 것 같아요. 여기를 꼭 가봐야겠어요. 강백호는 오장미의 목소리에서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는 말없이 차에 올랐고 두 사람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원평 사진관. 다행히 폐업하지 않았어요. 옛 주인의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오장미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 힘드시겠지만 아버님께 한 번만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관 주인은 뒷방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 돋보기를 꺼내 들고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아주 오래,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고 말고. 내가 이 사진을 찍어준 날을 어떻게 잊겠어? 보통 돌 사진을 찍으러 오면 엄마들이 옆에서 아기 웃기려고 난리들인데 이 아이 엄마는 아니었거든. 오장미와 강백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구석에 서서 혼자 울기만 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 순간 그 엄마는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였던 겁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사진 한 장밖에 없었으니까요. 오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1990년 5월 29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강백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1990년 5월 29일이요? 오장미는 사진 뒷면에 적힌 숫자를 강백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아이의 생일인 것 같더라고요. 강백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하게, 아주 심하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입에서 폭탄 같은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장미 씨, 그거 우리 형 생일이에요. 준호 형이랑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사진관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의 눈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그 비밀의 끝에 서 있는 이름, 강준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게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버린 여자가 그 아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불러들인 거라는 설계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진관을 나온 강백호는 그 길로 곧장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재로 달려가 가족 앨범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진은 다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아기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명절 사진. 그런데 강준호의 아기 시절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인지 아세요? 한 집에서 자란 형제인데 동생 사진은 빼곡하게 가득한데 형의 사진만 싹 비어있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예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강남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굴어? 앨범은 왜 다 꺼내놓고 그러니? 강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제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준호 형 말이에요. 형, 어디서 입양해 왔어요? 돌직구. 강남봉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냐? 너희 형은 원평리에 있는 작은 보호소에서 데려왔어. 원평리? 그 단어가 강백호의 귀를 때렸습니다. 사진관이 있던 바로 그 동네. 원평리요? 정말 원평리 맞아요? 강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적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 씨, 저희 짐작이 맞았어요. 사진 속 아기, 우리 형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오장미의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최화영이 왜 본부장님과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요. 저는 친딸이 아니니까 자기 친아들인 본부장님을 드림가에 안전하게 입성시키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화영의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보이시나요? 첫째, 자신이 낳은 아들 강준호를 버렸습니다. 둘째, 남의 아이 오장미를 데려다 가짜 딸로 키웠습니다. 셋째, 그 가짜 딸을 친아들과 결혼시켜 드림가를 완벽하게 장악하려 했습니다. 친딸이면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짜 딸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도 딸도 가족도 전부 말로 끌어다 쓴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할까요? 강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형을 그런 욕망의 도구로 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사무실. 공기가 차갑고 무거운 오후.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고 뒷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독함이 배어나왔죠.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오장미를 불렀습니다. 마 실장님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장미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일렁이는 불안함.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 강준호는 떨리는 한숨을 내뱉으며 물었습니다. 마 실장님은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최 대표님은 저렇게 완강하신데 실장님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장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 생각은 같습니다. 전 본부장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단호했습니다. 그 태도에 강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최 대표님은 왜 갑자기 나를 사위로 들이려고 안달이 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질 않아요. 강준호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구나.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때 강준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 입양아입니다. 아주 어릴 때 보호소에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죠. 오장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고백에는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게가 있었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 친모가 최화영 대표인 것 같다는 사실을요. 정적.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는 믿기 힘든 현실을 토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버린 아들을 이제 와서 왜 찾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려는 건지.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그의 눈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준호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 실장님도 제가 최 대표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비밀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제 비밀을 하나 털어놓을게요. 강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사실 최화영의 친딸이 아니에요. 폭탄.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는 계속했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의 친아들인 본부장님을 드림가에 입성시키기 위해 이 연극을 꾸민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가짜 딸일 뿐이고요. 친딸이 아니니까 본부장님과 결혼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나를 또 이용하려는 거였어? 나를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를 드림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불러들였다는 말인가요? 그는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책하고 연민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이용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버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나? 내 평생의 그리움을 이렇게 짓밟아야 속이 시원했냐고.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준호는 평생 엄마를 찾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엄마도 나를 그리워했을 거야.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장한 아들을 확인하고 저 아이를 내 도구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엄마가 버린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버려지는 순간. 이건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의 존재 이유를 통째로 부정하는 잔인함이에요. 오장민은 분노로 타오르는 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최화영은 저의 삶도 철저히 이용해왔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저를 마서린으로 살게 만들었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장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같이 최화영에게 복수해요. 그녀가 세운 그 가증스러운 왕국을 우리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겁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들어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슬픔은 어느새 서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좋아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려주죠. 두 사람은 차가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은밀한 약속. 최화영이 설계한 판 위에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계획은 이랬습니다. 강준호가 오장미와 진짜 결혼할 것처럼 연기하며 최화영을 방심시킨다. 최화영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 되는 것. 강준호는 사무실을 나서는 오장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실컷 기뻐해, 최화영. 당신이 만든 그 가짜 행복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강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화영의 대표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 그게 마치 승전보를 미리 울리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들렸죠. 심호흡. 차가운 표정을 가면처럼 뒤집어 씌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최화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강본,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강준호의 귀에는 가증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마 실장과의 결혼 건 말입니다. 깊이 고민해봤는데 마 실장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안정을 찾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화영의 눈동자가 환희로 번뜩였습니다. 차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호의 손을 덥석 잡았죠. 정말인가요? 강본 정말 잘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야말로 드림가를 이끌어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최화영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느끼는 강준호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컷 기뻐해. 당신이 쌓아올린 그 가짜 성이 무너질 때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을지 기대되니까. 최화영은 한술 더 떠서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결심이 섰다면 서둘러야죠. 당장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도록 하죠. 강본 부모님께도 내가 직접 연락할게요. 이 여자의 추진력. 소름 끼칠 정도죠? 자신의 친아들을 사위로 맞이해 드림가를 온전히 차지하겠다는 야욕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네, 대표님 뜻대로 하시죠라고 답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그는 곧장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 씨, 최 대표가 걸려들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네요. 준비됐나요? 수화기 너머로 오장미의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도 완벽하게 연기할게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날, 진실의 지옥을 보여줘야죠. 오장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 마서린이 깨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고급 한정식집. 분위기는 정갈했지만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강남봉과 한영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최화영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강남봉은 예비사돈의 자리에 앉아있는 최화영을 보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연인.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맺어주는 자리에 앉아있다니. 이 기묘하고 추악한 상황이 강남봉을 괴롭혔습니다. 최화영은 그런 강남봉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교수님, 변호사님, 우리 강본이랑 설린이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니 정말 꿈만 같네요. 두 사람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한영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대표님, 우리 준호가 워낙 성실하니까 마 실장님에게도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강준호와 오장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최화영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강남봉이 기다렸다는 듯 뒤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의 외딴 구석. 강남봉이 최화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영씨,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자꾸 애들을 결혼시키려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강남봉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교수님. 지금은 애들 상견례 자리잖아요. 제발 품위를 지키세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소리.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준호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온 강준호는 모퉁이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강남봉의 떨리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화영씨. 그런데 어떻게 남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 준호를.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친모인 여자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불륜관계였다니. 이 추악한 진실 앞에 강준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최화영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불타는 눈동자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두 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사이시길래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식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앉아있던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강준호는 대답 대신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장미씨. 오늘은 도저히 끝까지 못하겠어요. 그는 한영자의 손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요.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돼요. 당황한 최화영과 강남봉이 뒤늦게 따라왔지만 강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아수라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듯 무겁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핏발선 눈으로 오장미를 불렀죠. 그토록 냉철하고 빈틈없던 강준호 본부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 실장님, 어제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정말 미안해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수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강준호는 허두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꺼내지도 못할 그런 장면을요. 그때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남봉 교수님과 최 대표님의 사이를 알게 되신 건가요? 강준호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쳐다봤습니다. 마 실장님,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까?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오장미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최화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설계해왔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강준호. 그는 마치 너덜너덜해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형을 기다리던 강백호. 형의 참담한 표정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형, 괜찮은 거야? 상견례는 어떻게 된 거야? 강준호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강백호는 형의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죠. 형, 혹시 아빠 일 알게 된 거야? 그 한마디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역시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던 거네. 강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백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형에게는 독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미안해, 형.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을 줄은 몰랐어. 강준호는 허두음을 지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듯 무겁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핏발선 눈으로 오장미를 불렀죠. 그토록 냉철하고 빈틈없던 강준호 본부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 실장님, 어제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정말 미안해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수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강준호는 허두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꺼내지도 못할 그런 장면을요. 그때 오장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남봉 교수님과 최 대표님의 사이를 알게 되신 건가요? 강준호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쳐다봤습니다. 마 실장님,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까?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오장미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최화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설계해왔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강준호. 그는 마치 너덜너덜해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형을 기다리던 강백호. 형의 참담한 표정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형, 괜찮은 거야? 상견례는 어떻게 된 거야? 강준호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강백호는 형의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죠. 형, 혹시 아빠 일 알게 된 거야? 그 한마디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역시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던 거네. 강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백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형에게는 독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미안해, 형.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망가졌을 줄은 몰랐어. 강준호는 허두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나를 낳아준 친모라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악연인가. 두 형제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백호는 무너져 내리는 형을 보며 최화영을 향한 적개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형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놓고 있어. 절대로 용서 못해. 한편 진홍주와 염산월. 이 두 사람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다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불일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를 손에 쥐겠다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지에는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염산월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진홍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 잘못됐어. 최화영이 미리 손을 쓴 게 분명해. 우리가 검사를 맡길 걸 미리 알고 조작한 거라고. 두 사람은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최화영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어. 오장미 그 계집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겠어. 염산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태평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마설린의 방에서 몰래 챙겨온 명품 립스틱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비싼 걸 발라야 기가 안 죽지.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립스틱 뚜껑을 여는 순간 무언가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립스틱 알맹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립스틱 안에 왜 이런 게 들어있대? 진홍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낚아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파일 하나가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마설린과 최화영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친자 불성립, 진짜 마설린도 최화영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홍주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설린도 알고 있었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최화영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가짜 딸을 내세웠고 이제는 친아들인 강준호를 이용하려 한다. 진홍주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오장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홍주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오장미의 집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방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을 살피던 진홍주. 그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린 시절 오장미의 모습이 담긴 사진. 휴대폰으로 찍으며 그녀는 확신했죠.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오장미가 바로 마설린의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야. 여러분, 이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보이시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화영의 친아들 강준호 버려진 입양아. 최화영의 가짜 딸 마설린 쌍둥이의 언니. 마설린의 쌍둥이 동생 오장미 최화영이 데려다 키운 또 다른 가짜 딸. 즉, 오장미와 마설린은 쌍둥이 자매. 두 사람 모두 최화영에 의해 이용당해 온 것입니다. 진홍주는 손에 쥔 이 강력한 패를 언제 어떻게 던질지 고민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화영,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드림가가 가짜들의 잔치였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진실은 이제 오장미와 강준호의 복수극을 넘어 진홍주의 탐욕과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백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과 함께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 오태평. 태평아,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태평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긴장되어 있었고 숨이 턱에 찬 듯 가빠 보였습니다. 백호야,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설린이가 깨어날 것 같아. 방금 손가락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모양이야. 강백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강백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밤거리를 가르며 병원으로 질주했죠.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멀리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오태평과 오장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장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마설린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백호 씨, 어떡하죠? 설린이가 깨어나면 정말 모든 게 밝혀지겠죠? 최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서워요.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장미 씨.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최화영이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장미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가 마설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설린아, 나야. 내 동생 장미. 제발 눈 좀 떠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잖아. 오장미의 간절한 기도가 병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장미가 잡고 있던 마설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마설린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설린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지나 옆에 서 있는 오장미를 향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 마설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는 누구야? 왜 내 얼굴을? 마설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부활의 신호였습니다. 오장미는 마설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린아, 기억 안 나? 나야, 장미. 이제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여자가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오장미의 단호한 선언에 마설린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자매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얽히는 순간 강백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최화영이라는 여자의 잔혹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오장미는 마설린의 이마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설린아, 조금만 더 기운내. 내가 그 여자 앞에 너와 함께 설 거야. 내가 당한 그 고통, 내가 똑같이 돌려줄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장미는 이제 더 이상 최화영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설린을 대신해 최화영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 것이죠. 최화영은 여전히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어 가식적인 다정함을 연기했습니다. 설린아, 내일 드레스 피팅 예약해뒀어.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오장미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죠. 네, 엄마. 늦지 않게 갈게요. 기대하세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전화를 끊는 오장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원하던 그 화려한 결혼식장이 그녀의 몰락을 알리는 처형장이 될 것임을 암시하며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화영이 쌓아올린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폭약들. 이미 전부 설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 진홍주가 찾아낸 유전자 검사 조작 증거. 최화영은 오장미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친자 성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홍주가 그 조작의 흔적을 손에 쥐었죠. 두 번째 폭탄 마설린이 가지고 있던 USB 속의 진실. 마설린 자신도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립스틱 안에 숨겨져 있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폭탄 살아 돌아온 진짜 마설린의 증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마설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최화영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 오장미와 마설린 두 쌍둥이 자매가 최화영 앞에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최화영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신이 가짜 딸이라 믿고 결혼시키려 했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빼앗아온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친아들을 사위로 맞아들임가를 장악하려 했던 그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설계였다는 사실. 그 순간 최화영의 그 단단하고 화려한 가면이 어떻게 부서져 내릴까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화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아마 단순한 욕심이었을 겁니다. 드림카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들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였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죄였고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세 번째 죄.
그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네 번째 죄. 죄 위에 죄를 쌓아 올리며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왕국의 기초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짓의 탑이 아래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는 빌런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강준호는 생각합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나를 사랑했을까? 그렇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고 살아왔죠. 그 불씨가 지금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불러들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불러들인 거였으니까요. 강준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다짐합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최화영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의 그리움이 배신으로 바뀐 사람의 가장 처절하고 차가운 응답입니다. 그래서 강준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이에요. 오장미는 처음부터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의 충격이 그나마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강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친모가 최화영이라는 사실, 그 최화영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옆에 불러들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충격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진홍주. 이 인물 단순하지 않아요. 그녀는 최화영을 향한 진정한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 비밀들을 패로 쥐고 있는 거예요. 오장미와 강준호가 설계한 복수극. 그 위에 진홍주라는 제3의 플레이어가 끼어드는 겁니다. 진홍주는 이 패를 언제, 어떻게 던질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홍주가 최화영에게 직접 팔아넘기려 한다면, 만약 진홍주가 이 패를 이용해 오장미를 압박하려 한다면, 만약 진홍주가 드림가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면, 복수극이 삼각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진홍주의 탐욕이 최화영의 몰락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장미와 강준호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물어뜯는 구조입니다. 그 틈에서 진짜 피해자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긴장감이에요. 자, 이제 드라마의 현재 구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의 진영. 마이너스 드림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설계한 인물. 마이너스하지만 그 설계 안에 자신을 파멸시킬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마이너스 자신이 믿는 설린 오장미가 사실은 복수의 칼날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장미 강준호 진영. 마이너스 최화영의 판 위에서 역공을 준비하는 두 사람. 마이너스 결혼하는 척하며 방심시킨 뒤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 마이너스 마설린의 증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진홍주 진영. 마이너스 최화영의 비밀을 손에 쥔 제3세력. 마이너스 순수한 정의감이 아닌 탐욕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언제 어떻게 패를 던질지 알 수 없다. 강남봉. 마이너스 최화영을 향한 감정을 아직 버리지 못한 인물. 마이너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강준호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질 것이다. 마설린. 마이너스 이 모든 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마이너스 그녀가 깨어나 입을 열면 최화영의 모든 거짓말이 단번에 무너진다. 이 모든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순간 그게 결혼식장이 될 것입니다. 최화영이 가장 기뻐할 그날.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들고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오장미와 마설린 두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등장한다면 최화영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그 얼굴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이걸 다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된 걸까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를 버린 건 어쩌면 절박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후 드림카를 손에 넣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짜 딸을 들였을 때, 그 가짜 딸을 이용해 친아들을 불러들이는 설계를 짰을 때, 그때부터 최화영은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 이 거대한 파멸의 구조물이 된 겁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욕심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2번 버릴 수 있습니까? 최화영의 이야기는 그 질문의 가장 극단적인 대답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 캐릭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것도,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분노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실행했죠. 최화영에게 전화를 받을 때 혐오감을 억누르며 웃는 연기를 하고 강준호와 결혼하는 척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고 마설린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주는 것. 오장미의 강함은 폭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단단한 의지. 그게 이 캐릭터를 보는 묘미입니다. 강백호라는 캐릭터를 살짝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인물은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주인공의 들러리 조력자와는 다릅니다. 강백호는 자신의 형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가장 먼저 느낀 인물이에요. 사진 한 장을 보고 원평 사진관까지 따라간 것, 가족 앨범에서 형의 아기 사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버지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진 것. 이 모든 행동이 강백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 무너지는 순간 소파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폼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기도 해요. 복수와 배신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이야기에서 강백호와 강준호의 형제관계는 유일하게 진심이 담긴 연결고리입니다. 가장 극적인 전개입니다. 최화영이 완전히 방심한 결혼식 당일, 오장미와 마설린이 동시에 등장하며 모든 것이 폭로됩니다. 최화영은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죠. 진홍주가 먼저 패를 던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오히려 오장미와 강준호의 계획을 앞당기게 되는 아이러니. 강남봉이 스스로 최화영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최화영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되고 강준호와 강남봉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지게 되죠. 완전히 회복한 마설린이 최화영 앞에 직접 나타납니다. 진짜 당신 딸이 눈앞에 서서 모든 진실을 증언하는 순간 최화영이 평생 지켜온 가면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되어 전개될지.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재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화영의 몰락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몰락이 얼마나 드라마틱할지, 얼마나 그녀의 숨통을 조여올지, 그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가? 오장미는 선하지만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피해자지만 지금은 복수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진심이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시간이 있었죠. 진홍주는 탐욕으로 움직이고 강남봉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으며 최화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악의로 가득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완전히 순수한 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드라마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요. 현실에서도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은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신의 사정이 있고 모두가 자신만의 이유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뒤엉켜 만들어지는 폭풍. 그 폭풍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그게 이 드라마가 진짜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준호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버린 아들을 이제 와서 왜 찾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려는 건지.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이 대사는 강준호가 자신이 느끼는 혼란과 분노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이 한 문장이 최화영의 잔인함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생각인데 최화영은 그걸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준호의 속마음입니다.
실컷 기뻐해, 최화영. 당신이 만든 그 가짜 행복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건 강준호가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에 내면 독백입니다. 이 대사가 무서운 건 차갑기 때문이에요. 분노로 불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의 말입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더 소름 돋습니다. 세 번째는 오장미의 마지막 장면 대사입니다. 기대하세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최화영에게 전화로 한 말입니다. 최화영은 결혼식 준비를 독촉하는 전화였는데 오장미는 이 말로 대답했죠. 이 대사의 이중성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최화영은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겠지만 진짜 선물은 처형이니까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순수한 악당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빌런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화영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가족을 위해서야. 드림가를 지켜야 진짜 강한 가족이 되는 거야. 결국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자기 합리화. 이게 최화영을 멈추지 못하게 한 진짜 이유입니다. 아들을 버린 것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스스로 납득했을 거예요. 가짜 딸을 들인 것도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라고 정당화했겠죠. 그 딸을 아들과 결혼시키려 한 것도 두 사람이 어차피 가족이 될 거잖아라고. 선을 넘는 매 순간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최화영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설린이라는 캐릭터. 이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등장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면 마설린은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USB에 그 증거를 담아두었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설린도 언젠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가 되면서 그 계획이 멈췄고 오장미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자매는 만난 적도 없는데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설린이 깨어났습니다. 두 자매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순간. 그게 최화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될 거예요. 드림가. 이름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꿈의 집, 꿈의 가문.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드림가는 꿈이 아닙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욕망의 구조물이에요. 드림가의 대표는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맡고 있고 그 대표가 데려다 키운 딸도 가짜이며 그 딸이 대신 이용하려는 아들도 버려진 자식입니다. 드림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 이 왕국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말인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건 어쩌면 이겁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짜 관계란 무엇인가? 욕망으로 묶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왕국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족.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남는지. 이 드라마는 그 질문의 답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테마를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첫 번째 남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오장미의 첫 번째 남자 강준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라는 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최화영에게 강준호는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버려졌습니다. 오장미에게 강준호는 처음으로 진짜를 보여준 남자입니다. 가짜로 가득 찬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진실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이야기. 거짓 속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찾아낸 두 사람이 함께 거짓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는 거대한 폭풍의 이야기입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폭풍, 배신이 만들어낸 폭풍, 그리고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폭풍이 어디서 끝날지, 누가 살아남을지. 지금 이 순간, 최화영은 여전히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고, 오장미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상견례는 뒤집혔지만 곧 수습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방심 속에서 드림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그날이 처형의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그날이 복수의 날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설린은 이제 막 눈을 떴고
그날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주는 자신의 패를 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이 최화영의 심장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최화영은 아직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설계된 사건이다. 그 문장이 최화영에게 돌아오는 순간 이 드라마는 가장 뜨거운 정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버려진 아들, 가짜 딸, 그리고 탐욕으로 설계된 왕국. 그 위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두 사람. 이 드라마가 소름 돋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화영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녀의 가장 깊은 나락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락을 만든 건 그녀 자신이라는 것. 욕망이 만든 거짓 왕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결전의 막이 오릅니다. 최화영이 어떤 표정으로 무너질지, 오장미와 마설린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는지, 강준호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화영이 과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마지막에 인정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 영상 알림 받으시려면 벨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다음 리뷰도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